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서입니다. 오늘 12월 3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모처럼 만에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수도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또 특히 어제만 해도 지수 강세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주가가 급락했던 양대 테마 2차 전지도 그랬지만 특히 메타버스나 NFT 같은 신기술주들은 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또 일제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급반등한 소지가 상당히 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상과 기대 충족하는 그런 반등이 나와줬고요. 어쨌든 오늘은 또 유난히 전체 시장 종목의 약 80% 이상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러한 반등 내지 강세적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와서 더욱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건데요. 수급도 좋아서 오늘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강세장이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긴축이라고 하는 부담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가는 그런 단계 또는 그것을 극복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약세장에서 벗어나서 추세가 전환된 것일 수도 있다. 강세장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이죠. 그 초입 단계가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최근의 반등은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점을 맞이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기색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증시가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난히 좀 약했습니다. 낙폭이 좀 심했죠.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낙폭이 너무 심한 것에 따른 반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충분히 긴축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것을 극복한 단계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지수의 향후 향방은 결국 3000포인트 박스권에 다시 획일되는 그런 양상에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향후 지수 향방이 박스권으로 획일되느냐 아니면 추세 전환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죠. 특히 그러한 지수 향방에 상당히 민감한 섹터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그 양대 테마 2차 전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신기술주들입니다.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들인데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 반대로 오히려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경향이 좀 있죠. 자, 이들 종목은 지수가 강할 때보다는 지수가 약할 때, 보합권일 때, 그럴 때 오히려 득세하는 경향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들 종목 최근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더 그들 종목을 하나하나 보기 이전에 그들 종목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시장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먼저 지수의 향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찌됐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제일 주제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것을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시장 특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유달리 최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전체적인 그런 특성 내지 특징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신기술주들이 독특한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또는 뭡니까 NFT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 특징과 그와 관련된 매매 요령,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신규 종목을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미 이 종목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DOU 같은 종목입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DOU 신규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위메이드와 다날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강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화면을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자막을 올려놔야 되겠죠. 자막 주요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하루 만에 현재 반등이 나왔죠. 그것을 보면 역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크론 쇼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 같죠.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악재는 국가보건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위중하지만 증시는 또 아닙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계속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현대기아차가 11월달 미국 시장에서 나름 선전을 했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비록 9% 감소를 했지만 경쟁사인 도요타가 마이너스 21.4%, 혼다가 마이너스 17.1%, 스바루가 마이너스 34% 급감한 것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그중 기아차, 또 차종 중에 현대차 차종 중에 제네시스 차종은 연간 누적 판매량이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호재가 있는데 이 호재에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못 갈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장의 관심은 그쪽에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대차 여전히 답답합니다. 또 기아차는 실적도 좋은데 여전히 주가가 밍밍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EV,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까지를 포함한 현재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163%를 급증했다. 2배 반 이상 올라왔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겠죠. 미국의 로컬 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업체들도 또한 마찬가지. 약간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또 테슬라만 해도 작년에도 상당히 좋았는데 아마 금년에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 이상 신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거의 빅뱅이라 할 정도로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상당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또 시장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죠. 2차 전지가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가시적인 펀더멘탈을 밑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니 단기 매매하기도 어려운 이들 종목을 굳이 단기 매매한다고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딴 데 눈독 들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종목보다 약간씩 편차는 있고 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각자의 그 종목이 특히 소외된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그 추세에 따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관점에서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도 없고 샀다 팔았다 굳이 종목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SKC, 대조전자재료 딴 데 찾아보지도 말고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흥분하지도 말고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단타 대상은 따로 말씀을 드렸죠. 나노신소재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지금 거꾸로 매수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대기아차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양채츠라고 아십니까? 양채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인데요. 자, 중국의 외교부장은 왕이 외교부장으로 그 사람이 더
매스컴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 서열을 보면 이 양체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두 단계, 세 단계 높을 겁니다.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왕에는 그냥 매스컴만 많이 탈 뿐이지 실권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 점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사람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했는데 현재 중국 측에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다.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위메이드나 기타 현재 DOU 같은 종목도 그게 수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뭐 SM 같은 종목이 당연히 수혜 대상이고 말이죠. 자, 일단 그런 정도 상황이 나왔다 하는 것까지를 체크를 했고요.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257%.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채권 시장 쪽 돈이 좀 몰려가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런데 DXY는 달러 인덱스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1100 오늘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큰 폭은 아닙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 최근 나흘 동안 연속 현재 음봉에 나오다가 반등이 조금 나왔을 뿐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하는 점, 바로 이 점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해도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약간 현재 지수와는 달리 환율은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큰 문제는 아닙니다. WTI 가격이 반등을 했죠. 1.42%. 큰 폭의 반등은 아닌데 추세적으로 특히 전략 비축유가 방출된다고 하니 하향 안정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 주변 나스닥 선물이 장중 약세에서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장주 약세였다가 장 후반에 플러스로 반전된 것도 나스닥 선물의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본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수급.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이 매수한 규모, 외국인은 어제보다도 매수 규모가 거의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고요. 기관들이 순매수를 전환했지만 그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쌍끌이로 매수했다고 치지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런 정도를 갖고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외국인들이 삼각 순매수, 현재 현물,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같이 순매수했다는 것 등은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건보다 제한적인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수급은 그 정도 보도록 하고, 자, 베이시스는 뭐 지금 현재 착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건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네요. 하지만 좀 이따가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너스 1에 거의 가까운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자, 오늘의 주제 시장 전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긴축 모드 적응 단계입니다. 극복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그것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 반도체를 매수했고 또 11월 달에는 약 2조 6천억 정도의 순매수했죠. 약세장 기조에서 오히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짭짤한 2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것도 그렇죠. 또 12월 달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축 문제가 남아있지만 어찌됐든 크게 나쁠 것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부터 물량을 매집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세 매매를 하고요. 추세 매매. 기관들은 매수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만 매수를 하는 철저하게 단타로만 접근을 한다는 건데, 이 금융투자의 단타는 꽤나 적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지수 향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금융투자의 단기 매매 향방을 보는 것도 도움을 좀 받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주 매수 대상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고요. 또 지수의 주도권은 외국인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이거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 향방까지, 그 수급까지 나스닥 선물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그거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순매수하고, 나쁘면 매수를 줄이거나 또는 매도를 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움직인다는, 이 바람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나스닥 선물 따라 움직입니다. 참고로 나스닥 선물이 현재 미국 나스닥의 결과를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 장중의 움직임에 우리 증시가 거기에 많이 따라다닌다는 것만큼은 현재 특징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 상당히 관련 깊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특히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 이 지수 관련주, 이 기술주들은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높으니까, 가령 나스닥 선물이 좋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 대거 순매수하면 해당 신기술주들은 그날은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지점에서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매도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점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외국인들 초대규모, 방금 전에 얘기한 거면 초대규모 매수하면 또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으면, 그러면 양대 테마주들은 그날 급락할 소지가 좀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 최근의 추세를 보게 되면 대형주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2차전지 또 양대 테마주들이 그 가는 놈들이죠. 가는 놈들은 계속 가는데 못 가는 놈들은 계속 못 갑니다. 그래서 up to up 가는 게 가고, down to down 내리는 게 계속 내리는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었죠.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소지, 지수가 특히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소지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양대 테마 외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단발적으로, 그 전에 5G를 말씀드릴 때, 또 현재 스마트폰 관련주를 말씀드릴 순환매이기도 하지만 그 시세가 단발일 가능성이 크니까, 어차피 한 발짝 늦을 거라면, 어차피 한 발짝 늦게 판단한 상태라고 한다면 따라가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만 하고 끝내자라고 말씀드렸던 대상의 5G나 애들은 스마트폰 관련 테마, 그 외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금년 연초도 나쁘지 않을 거고, 특히 내년 1분기 넘어 2분기 때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다른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 애써 팔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추가로 매수하지는 말자는 거죠. 매수한다면 하나 마이크론만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네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한 개, 두 개씩 생기고 있는 것도 관련되어 있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하나 마이크론은 약간 내려왔지만 사실은
거의 사상 최대, 사상 최고가 수준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리노공업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D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IS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ISC. 테스트 소켓 업체입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이런 거, 또 DB 하이텍도 말씀드렸죠. DB 하이텍도 그런 수준에 있다. 그런 종목들이 한 개, 두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반도체주들이 각광받는 수준이 그 어느 단계에서 올 것을 미리 이들 종목의 시세에서 나타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마이크론 쪽에 정진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섹터별 동질성, 현재 올라갈 때 보면 다 같이 무차별적으로 묻지마시고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시장이 뭔가 풀려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한 동질성, 묻지마식으로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 상당히 농후하죠. 그 점을 약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다만 약간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바이오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주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판단하기 어렵죠. 바이오는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같이 움직여도 어려운데, 또 제각각 움직이니 얼마나 어렵고, 또 그들 전체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약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현재 예측하기 좀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바이오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신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한 종목에 국한시켜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 현재 그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뭔가 한 종목 정도가 필요하다 한다면, 좀 알박기 형태로 한 종목 정도가 필요하다 한다면 녹십자 랩셀인데요. 녹십자 랩셀 이 종목은 단기 매매는 뭐 불가능합니다. 옛날 지금은 GC셀로 이름이 바뀌었죠. GC셀. 이 종목 정도를 잡아놓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 근데 이 종목도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단기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서는 추세적으로도 확실치 않고 단기 매매하기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기에서는 말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시장 전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주에 대한 독창적인 특징인데요. 일단 대중적인 인기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나 또는 뭡니까 그 NFT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들 종목들은 시장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장세일 때는 별반 시세 분출을 못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일 때 시세 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거죠. 경향.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높든지 최근에 한 두 달 전쯤에 ETF 4종, 4가지 종류가 출시가 됐죠. 근데 벌써 1조 이상 자금이 유입됐고요. 또 유입이 막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익률이 불과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2주가 2달도 채 안 됐는데 수익률이 30%가 넘어가는 그런 ETF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ETF가 드물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하이브, 또 현재 위메드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린 바 있었죠. 어쨌든 그런 정도로 ETF마저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전체 이들 테마에 현재 그 테마의 주도주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주도주, 선도주들이 어떤 특정 선도주 한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이 선도주가 조금씩 바뀌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처음에 움직였던 것은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종목 중에 덱스터나 또는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던 건데 최근에 위메이드로 또 있었고요. 또 다날로 이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전에는 선도주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최근에는 그 선도주 상당히 많이 밑바닥에서 거의 3배, 4배, 5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많아지는, 속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 테마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도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도 특색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은 이게 평범한 테마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모습에 나왔을 때 거의 상투지무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 테마가 상당히 강한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만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테마의 중심축도 좀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전은 메타버스였던 건데 물론 메타버스 여전히 중심축 중에 하나지만 그거 말고 NFT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 셉니다. 종목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보다도 NFT 쪽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섹터 내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같은 재료에 같은 타이밍에 같은 정도로 같이 움직이죠. 동질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무차별 동반 움직임이다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굳이 뭐 매도 신호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전체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신호가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묻지마 동반 급반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주가 변동성이 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많이 떨어졌을 때 주가 복원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물론 약간 특수한 케이스였었습니다만은 위메이드가 그랬죠. 고점에서 한 20 내지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주가가 안정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린 것도 이런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펀더멘탈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장래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 내지 해당 종목 또는 해당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 또는 재료 이런 것 또는 미국 시장에 해당되는 관련주의 주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경향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어차피 단기 매매니까 펀더멘탈을 봐서는 보기보다는 오히려 재료나 분위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유효합니다. 이런 원칙과 위배되는 내용이죠. 그런 것을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지수 보합권보다는 지수 약세권 또는 또 강세가 나온다. 오늘 같이 지수가 어정쩡한 강세일 때는 괜찮아요. 지수가 급등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 외국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나스닥 성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유난히 좋고 또 코스피 시장이 좋고 또 코스피 내 굴뚝 종목들이 좋고 어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역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좋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내 종목 하나만을 갖고서도 매매 판단할 수 있지만 시장으로 봤을 때 내 종목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맞춰서 매도할 수도 있다 하는 융통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염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선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급락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종목도 같이 밀리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 어제 위메이드 악재가 좀 있었죠. 흑철 무단 복사 버그라고 하죠. 뭐 그 악재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위메이드가 급락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도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섹터에 있는 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몇 조에 이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소형주라기보다는 중형주가 유리합니다. 소형주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인기가 있고 적당한 크기의 종목이 유리하다는 거. 가격도 아주 비싼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싼 게
유리합니다. 일반 개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메이드는 17만 원대, 18만 원대, 20만 원대이고 다날은 그 10분의 1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들 매매하는 주체는 일반 개인들이니까 이 가격을 따지거든요. 또 기존 상승폭을 따집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내용, 위메이드가 하는 그 내용이 워낙 그쪽과 부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날도 못지않게 그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 주가도 만만하고 기존 상승폭도 만만하니 지금 전체적인 위상이 현재 위메이드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보다 다날의 추가로 올라가는 폭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 흐름에 맞춰서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들 테마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아주 강하고 수명도 길고 그리고 이슈가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종목이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약간 떨어진 매도 타임을 놓쳤다 싶을 때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거 각오하고 버틸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워낙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열 신호에 대한 어떤 판단도 부분적으로는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거나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다날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다날 차트인데요. 자, 2,3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3법칙 급등시 장대 양봉 2개 반드시 2개는 아닙니다. 일단 어느 상승 출발점에서 상승 꼭대기까지 대략 양봉 2개 장대 양봉이니까 10% 이상짜리 장대 양봉 2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움직이는 시점에서 현재 올라간 폭이 한 20%, 30% 내지 50% 정도 그런 정도 올라갈 경우에 상한가 두 번이면은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5%치 두 번 올라가면은 30% 넘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30% 이상 내지 50% 정도 그렇게 급등, 특히 장대 양봉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단기 상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대 3입니다. 장대 양봉 2개에서 주의를 하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되는 그 시점에서 거래 터지고 주가 흔들리면 단기적으로 거의 매도가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죠. 다날 보게 되면 먼저 있는 동그라미에서 장대 양봉 2개가 나왔고요. 세 번째 되는 날 원래는 크게 흔들려야 되고 하는데 실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갔죠. 원래는 이게 매도인데 아마 그날 뭔가 매스컴을 좀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를 매도 신호로 단기면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한번 다시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 2개가 나왔고 세 번째 되렸다 흔들렸죠. 그때가 단기 매도 하는 그 타임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매번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매 종목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더라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밑에는 장대 양봉을 하나 나왔고요. 내일이 두 번째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2대 3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했고 세 번째 반복될 때는 장대 양봉 2개보다는 장대 양봉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출현을 합니다. 따라서 다날 같은 경우 내일이 관건이 되는 거죠. 원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밀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매도입니다. 내일은요. 매도인데 근데 여기 조건을 달아야 돼요. 만약에 거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매도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일 당장 말이죠.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주의를 해야 되는 날인데 주가가 얌전하게 부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2대 3 법칙입니다. 근데 그게 상승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락할 때도 그래요. 하락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 20 내지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최소한 안정되거나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손절가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기보다는 만약 손절가 범위를 벗어나서 오히려 꼭대기에서 적당한 매도 타임도 다 놓쳐서 꼭대기에서 한 20 내지 30%까지 조정을 받으면 분위기 상당히 험악하죠. 그냥 분위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 퍼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게 고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야 그들 종목을 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거 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우면 2차전지 들어가시면 되고 또 2차전지면 이걸 굳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또 굳이 매도 타임, 매매 타임을 잘 모르겠다면 하면 종목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당되는 종목을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떨어질 때 낙담하거나 불안할 생각하지 말고 올라갈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또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뭐 거기까지. 두 번째는 다날 보도록 하죠. 다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대중주로서 주가 메리트 또 위메이드는 주가를 보면 주가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주가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주가 내려오면서 그 앞에 있는 20만원, 22만원, 23만원대 걸려있는 중첩되어 있는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으나 주가 수준이 높고 또 현재 기술적으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래도 단기적인 주가 탄력성은 떨어질 소지가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닙니다. 워낙 하는 일이 메타버스 그중에서도 NFT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을 핵심적으로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그러나 우리가 중점을 두고는 그런 종목은 위메이드가 아니라 다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현재 기술적으로 내일이 현재 약간 위험한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 시작하고 높게 올라간 상태에 있는 그 다날을 쫓아가면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거꾸로 오히려 매도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약하게 시작하거나 장중 약세를 떨어지려 했을 때는 저점에 잡아줘야 된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런 것이 어려우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에셋 M클럽이라고 있나 봐요. M클럽. 여기에 수익률 선두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파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1, 2, 3위가 있습니다. 1, 2, 3위. 1위가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비덴트라는 종목이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비덴트. 이렇게 올라가고요. 두 번째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세 번째가 다날인데요. 근데 이 비덴트는 통신 장비 업체이고 빗썸. 지금 뭡니까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제일 큰 데가 빗썸인가요? 빗썸이 제일 크진 않죠. 어쨌든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가 빗썸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웃기는 것은 이 업체가 NFT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업 목적에 올려놨다 하는 것 등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만원짜리가 35,000원까지 3배나 아마 주가가 만만했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해봤을 때 지금 실제 하부에 있는 위메이드나 다날에 비해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형편없는 아직은 뭐 시작도 채 하지 않고 있는 빗썸 지분만 갖고 있고 사업 목적에 그걸 추구한 정도니까 그 볼용은 아닙니다. 주가만 디립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다. 따라서 비덴트가 현재 매매 고수들의 제1순위라고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봤을 때는 비덴트보다는 다날이 더 낫다. 다날이 현재 3위지만 조만간 1위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다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자, 위메이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무겁습니다. 물론 추세는
꽤나 탄력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단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울 소지가 높다는 관점이고, 자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그 이쪽 해당 관련주 중에 DOU를 말씀드린다면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DOU는 SM의 자회사고요. 팬덤을 관리하는, 팬덤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 업체입니다. 근데 이 팬덤을 관리 또는 한데 그 팬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니까 그와 관련된 NFT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사업도 다 같이 용이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탕이 좋고 또 신규 상장 종목이라 이들 종목이 각광받을 소지가 높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6만 원 정도 선절 기준가 정해놓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6만 원이 깨지면 매도한다는 전제로 해서 DOU를 이게 자본금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해서 한번 시세가 붙으면 제법 시세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거지. 적당히 이 종목에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 단기 매매로 보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메이드 내용도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니까 다 내용 생략하더라고요. 어제 흑철 얘기가 나왔죠. 흑철 현재 미래 전설 4에서 그 흑철 게임 내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을 10만 개를 모으면은 드레이커 하나로 바꿔줘 이런 식인데, 근데 지금 그 흑철을 무단 복사라는 사고가 생겼죠. 근데 그것을 위메이드 본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20년 넘은 게임 업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선두주자입니다. 그런 정도 관리를 못한다 하면 현재 위메이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위메이드가 조기에 그것을 수습을 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탄력에 나왔다는 건데, 이에 의해서 재미있는 용어가 나와요. 드레이커 경제, 드레이커 경제 시스템 생태계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 드레이커 경제 내지 그 드레이커 생태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영국 CEO를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일컫는 그 배경으로 현재 그 미래전설 P2E라고 하죠. P2E. 이쪽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하는 정도.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져서 위메이드가 지금 특히 NFT와 관련된 본룡의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트레이딩은 오히려 위메이드에서 단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보자는 관점에 새롭게 들어갈 종목은 DOU 정도다. 알티라도 있습니다. 알티라도 약간 담궈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